XSFM입니다. I, D, W, K. 거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불안을 뿌려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인류 정치사의 오랜 기본 스킬인데 현대로 넘어오면 그 능력은 자본주의가 최강입니다. 불안과 박탈감, 혐오가 이미 만연한 사회는 불안과 혐오의 화신을 국가 지도자로 뽑겠죠. 25년 4월의 이상평론은 반역자의 지지율이 3할을 넘는 시대에 나 한 사람이라도 멀쩡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97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건조 에디터가 저와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주관적인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낯이 되고 한다고. 듣고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그게 그냥 나 너무 불안해 이런 식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일상적으로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되게 제 부끄럽고 안 좋은 습관인데 이제는 제가 막 그렇게 어리진 않잖아요. 20대 후반이니까. 어른이잖아요. 네,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롯데가 우승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전 사실 못 봤지. 아, 그렇구나. 제 태어나고는 없었어. 한 번도 없었구나. 코리안 시리즈에 한 번 올라갔나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때는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을 것이고. 그렇겠죠. 네, 아무튼 그 얘기를 그렇게 왜 해? 그렇게 어리지 않은. 문영배 재판관 마음 아프게. 말해요. 네. 예전에는 그래도 막 대학 막 들어갔을 때는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당연히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되게 알 것 같은 표정을 하시는데. 말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저 사람들은 저 나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를 품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의 나이를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혹은 그 사람 내 나이 때 뭐 했지? 막 이런 거 찾아보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바로 나와요. 뭔가 그 습관이. 근데 그게 뭔가 대단히 근데 난 뭘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불안해지진 않지만 조금씩 뭔가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거 기회를 노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얍삽해진다. 얍삽해진다. 마음이 급해지니까. 네.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건조하고 그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어릴 때. 네. 그 TV에 나오는 스타가 된다는 게 하늘의 별 따르기처럼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네. 한국어가 나오는 방송을 하던 방송국이 4개이던 시절이죠. 네. 네. KBS를 일일이 합해놓고 하면 3개이던. 4개네요. 그래도 SBS가 개국했으니까. 그래서 연예인이 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연예인이 돼서 유명세를 얻는 제 나이에 연예인이 처음 나왔던 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누구였어요? 나는 애인 줄 알았는데 굳이 성함을 밝히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은퇴하셨나 그런데 나는 애인 줄 알았는데 내 나이인 사람이 TV에 나와서 연예인이 된다고? 그때는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 다음은 스포츠예요. 그때만 해도 스포츠 스타가 된 사람은 나보다 형이었어요. 지금 제 나이에 운동선수 하죠? 그럼 살아있는 화석 취급을 받죠. 그렇죠. 레전드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젊은 축에 속하는 건 이 업계밖에 없어요. 다른 업계에선 다 은퇴해요. 저는 심지어 20대 초반에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인 직업군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느낌을 받습니다. 네, 다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제가 대학생일 때 미시마 유키오가 동경대 전공투 대학생들이랑 그 대담한 책이 나왔었어요. 그걸 읽었는데 아니 얘네들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네. 깜짝 놀랐어요. 내 나이 때 사람들인데 하고 근데 그게 한 이틀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짧게 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예. 네. 생각보다 불안해지긴 참 쉬운 것 같아요. 이후 정치를 한국사의 정치계를 주름잡게 되는 수많은 인물들이 수십만의 민중의 갈 길을 선택했던 분기가 되었던 1979년 서울역 회군의 주요 인물들은 그때 다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가설이 있거든요. 그때의 학생회장이나 실무자들 중요한 사람들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유시민한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네. 다 양당 거대 양당에서 몇 선 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 대한 질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랬겠죠. 22살 때부터 전국구였던 저놈이 아니 꼽지 않을 방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386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조선일보가 왜 만들었고 말 잘 듣는 젊은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만든 단어였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나는 저렇게까지 유명하지도 않고 나는 저렇게 국회의원도 많이 안 해먹었는데 저렇게 해먹은 못된 민주화 세력놈들을 지칭하는 말로 바뀌잖아요. 질투를 악용하죠. 조선일보가. 예. 근데 그 질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불안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삶을 길게 보면 그렇게 막 질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조금 더 먼저 잘 됐던 사람이 살다가 엎어지는 경우가 되게 허다하고요. 그냥 근근히 살던 사람이 그냥 오히려 훨씬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최대한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하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면 네. 저 새끼의 시신이 강물을 따라 내려오지 않을까? 가끔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때가 오죠? 그럼 너무 신나진 않아요. 그게 그게 되게 짜증나요. 그게 맞아. 그게 네. 그렇게까지 내가 신나진 않아. 그게 동력이었는데. 시신을 보면서 축포를 쏘고 막 샴페인 사와라 이놈들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냥 내 삶은 똑같이 하루가 지나가더라고. 열심히 일하고 그냥 저녁이 돼서. 예. 자, 삶에 대한 고민이 정치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번 달에 이상평론입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큐어 바이 네이처 QBN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만두게임즈와 함께하는 액세스몰 보드게임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 바이 네이처 QBN.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당신은 몬스터와 정령을 사냥하며 길들일 것이다. 근데 널 주긴 아깝고 내가 갖자니 생각할 게 좀 많은데. 그렇게 우물쭈물하니까 내 전략에 당하잖아. 내 아름다운 60점을 봐줘. 2024 멘사 셀렉트에 빛나는 몬스터 컬렉션 베일 오브 이터니티.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게임즈. 김이 뭐 다 똑같지. 소금 바르고 기름 바르고 그냥 구우면 끝 아니야? 이게 뭔 요리도 아니고 그냥 반찬 하나일 뿐인데 뭘. 뭐? 프리미엄 원초? 에이 됐어. 수정불판에 3번 구웠어? 아이 얘기도 꺼내지 마. 그래봤자 김이지 뭐. 근데 밥 한 그릇 뚝딱이네. 그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그것은 알기 싫다가 함께해온 한국 정치의 지난 13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청취자의 궁금증을 만나는 시간.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삶과 정치의 이야기. 여러분의 질문을 음성 메시지,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오늘의 김 광고를 하겠습니다. 물량 폭주로 일시 품절이 많이 됐었죠? 고맙습니다. 네, 김이 다 똑같지라는 말이 틀렸음을 증명했던 오늘의 김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가정의 말을 맞이하여서 12월에 XS몰에 런칭했던 후 처음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김 첫 할인입니다. 네, 그 많은 행사 시즌들이 지나고 가정의 달이 와서야 그 그렇습니다. 말은 그만큼 선물하기 좋다는 얘기죠. 매우 그렇습니다. 네, 전 제품 최대 이거 숫자 틀리게 쓴 거 아니죠? 54% 할인입니다. 틀리게 썼으면 저희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멸망할 겁니다. 네, 반값 이상이에요. 게다가 들고 가기 편한 선물 세트도 단 3주만 판매를 합니다. 딱 3주. 네, XS 이번에 연휴 길잖아요. 미리, 네, 3주 동안 사셔서 나중에 가셔도 돼요.
액세스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폭발적인 후기로 증명시킨 맛 이렇게 써도 되나요? 네. 그렇죠. 우리 후기 많이 안 올라오니까. 많이 써주세요. 좋으면 좋다. 이러고 가만 계시니까. 네, 많이 써주시면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합니다. 가끔씩. 청정한 서천바다의 최고급 원초 특허받은 천연수정 불판에 3번 구웠습니다. 할인을 자주 하지 않으니 향후 3, 4개월은 이 가격으로는 만나볼 수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선물용이 아니더라도 이제 나를 위해서 쟁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번 네. 기회에 반찬 고민을 잊으시길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오늘의 김 하나만으로 한 끼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요새 되게 꽂혀있는 레시피 양배추 생으로 썰어가지고 네. 이런 조미김이랑 같이 부셔서 네. 연두나 간장 같은 거랑 참기름 넣고 그렇죠. 섞어 먹는 샐러드. 네. 너무 그거 맛있어요. 지겨우면 가끔 참기름을 들기름으로 바꾸면 다른 메뉴처럼 먹힙니다. 맥주가 술술 들어갑니다. 술안주인 줄은 몰랐네. 네. 그거 괜찮겠네. 네. 원래 애들은 아무 음식이나 줘도 술량 먹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네, 아무튼 그럴 때 오늘의 김도 필요하다고요. 네. 엑세스몰에서 가정의 달 스페셜한 혜택으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김이 원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사실을 마트에서 체감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정도 할인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일단 저희가 알렸으니 이대로 54% 할인해서 팔아야 됩니다. 오늘의 김 엑세스몰에 있습니다. 잠깐만 세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저와 손이상이 궁금해하기 전에 네.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됐는가를 궁금해했던 옛 시대의 현인들의 연구 결과를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주제에 궁금증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에릭 호퍼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에릭 호퍼는 왠지 80년대에 태어난 빨갱이들이 참 좋아하는. 그래요? 네. 아니 그 호퍼 네. 할아버지가 네. 평생을 노가다꾼으로 살면서 미국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녔어요. 아, 그래서 그 길 위의 철학자 맞아요. 제목이 그런 거죠? 네, 그런 제목으로 있죠. 그러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됐을까? 그걸 계속 관찰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다양한 곳에 제트를 보셨겠군요. 네. 미국은 2차 대전 때 연합국적이었습니다만 일본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쟁 전후에 온갖 비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상한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겠죠. 전쟁이니까요. 네. 호퍼 할아버지도 톰슨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윤석열 현상에 빠지기 쉽다라고 봤습니다. 멀지 않게 우리가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에도 한번 제가 떠든 적이 있었는데 네. 미국 의사당 난입 폭도들의 정체를 파헤치려고 개인사들을 다 취재해봤더니 오바마 지지자도 있고 전문 직종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뭐 사람들이 그 학력이 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지 않죠. 남부나 시골 출신일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대도시 출신들도 많고 네. 그들의 진짜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최근에 빚을 크게 졌다. 언젠가부터 있던 빚을 갚기 힘든 상태가 됐다. 빚을 갚기 힘든 상태가 됐다는 건 보통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는 거랑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지 않고 살던 사람은 한 달에 50만 원 갚기도 빠듯하지만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은 빚을 크게 질 거 아니에요. 네. 저 2만 달러, 3만 달러 한 달에 빚 갚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사람들도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둔 거 아니죠. 직장에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의사당 난입 폭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계급 배반 투표 뭐 이런 거랑 완전 다른 얘기인 거네요. 네. 왜냐하면 절망을 하게 만든 금액이 차이가 날 뿐 절망했다는 사실이 변하진 않으니까. 네, 절망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에릭 호퍼 할아버지는 거기서 장르를 조금 더 나눴습니다. 좋아요.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여기는 사람. 실제로 망한 건 아닐 수도 있고, 어제 UMC님이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이제 재벌 총수나 뭐 재벌가 사람들 중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자살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느끼는 거지. 그런 사람이나 부적응자. 아니면 너무 심하게 가난해서 거기서 헤어날 방법이 없고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 이게 원래부터 가난했던 사람이라기보다 그렇게 된 사람이죠. 그렇죠. 아니면 또 심하게 이기적인 사람 등등등을 설명했습니다.
때로 이제 그 백화점에서 진상 부리는 분들 보면은 저 사람 왠지 태극기 집회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쉽게 들어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와 관련된 무슨 절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하철에서 어떤 진상 할머니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의 핸드폰 케이스에 스탑 더 스틸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 더 크게 좌절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마탱이가 가버리기 쉽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톰슨 할머니의 관찰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호퍼 할아버지는 윤석열 현상에 빠져드는 사람 중에 심심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심한 사람? 네. 여러분 만두게임즈의 신작이 곧 출시됩니다. 안 심심하게 해줘. 아주 재밌는 보드게임입니다. 타이밍 좋았어요. 아니 이거 이제 척수반사로 방송을 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게 심심하다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꽃의 달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심심함이 있고 엄청난 내가 우리나라 막 엑스게임 챔피언이야. 난 맨날 목숨 건 거 아니면 안 해. 막 헬멧 안 쓰고 막 저 한라산에서 MTB 타고 내려오고 막 내가 이러던 놈이야. 아드레날린 정키야. 그런 사람이 심심한 거랑 또 얘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네. 심심한 사람은 권태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권태감? 네. 자기 삶을 시시하고 의미 없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심지어는 자기 삶의 형편이 괜찮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요. 혹시 건조 에디터님 네. 막 넷플릭스 같은 거 켜놓고서 네. 오늘 뭐 보지 하고 이렇게 막 리모컨만 돌리다가 네. 뭐 그랬던 경험 있지 않아요? 자주 그러죠. 자주 그래요? 그래요? 네. UMC님도 그래요? 저는 넷플릭스 켜놓고 뭘 만질 때는 거의 없죠.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뭘 반드시 보기 때문에 특별히. 네, 그렇구나. 그중에 몇 시간은 야구고 뉴스고 뭐. 네. 네, 저도 이따금씩 있습니다. 스팀 들어가서 그거 많이 하죠. 무슨 제가 게임 전형적인 받을까? 스팀이 가장 좋아하는 유저죠. 사놓고 안 하는 새끼. 사놓고 라이브러리 쭉 보면서 돈을 많이 뒀었군. 오늘 해볼 게 있을까 하고 닫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 땡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막 켜놓고서 리모컨만 돌리다가 그냥 자야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돌리다 보면 잘 시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심심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댓글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다 심심합니까? 삶의 모든 일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정도라면은 이거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 것을 심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에릭 호퍼 할아버지의 그 관찰 중에서 이 부분을 특히 더 이렇게 가지고 왔었던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좀 이상하게 저쪽으로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알아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한 몇 년쯤 전인가 저한테 심심했어요? 아니 저한테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사는 게 재미있니? 전화로요? 뭘 하면 재미있을까?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더라고.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 있는데 예. 조심해야겠다. 지금 피해야지. 놀아주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제가 그때 대답했던 게 편의점에 가보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편의점 가는 거 너무 재밌었어. 편의점 너무 재밌죠. 그거 알바생이 제일 싫어하는 편의점이랑 다이소 가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이소 진짜 다이소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요. 다이소에서 오래 서 있다고 해서 다이소 직원분들이 경계하진 않는데 편의점에 오래 서 있으면 편의점 직원은 피곤합니다. 근데 편의점에 갈 때마다 뭔가 막 신상품들이 나오고 그건 그렇죠. 전혀 막 그 알지도 못했던 회사에 뭔가 막 나와 있는데 너무 예쁘장하게 막 포장이 돼 있고 마이구미 새로운 과일 맛 그런 거 보면은 저 어제도 그 10분 맞는데 네. 저는 진짜로 제가 무슨 젤리를 살까 이러고 제가 미술 전시를 보러 가서 얻는 그 기쁨보다 편의점 구경하러 가서 얻는 기쁨이 더 클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보세요 그랬는데 근데 자기 삶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뭔가 하는 독립된 개인은 심심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너무너무 심심하고 너무너무 권태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점점 이상한 자극을 찾게 되겠죠. 마약이나 도박을 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가세형 같은 걸 왜 보겠습니까?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그런 걸 구경하면서 그런 데서밖에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언제나 레거시 미디어와 극우 언론이 한 덩어리로 같은 메시지를 내는 순간을 상당히 흥미로워하는 편인데 네. 예를 들면 뭐 저 백신 무용론이나 뭐 백신 맞으면 병 걸린다 뭐 이런 소리 할 때 그럴 때 있어요. 조중동 한경환이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막 네. 가세훈이 하는 소리랑 그런 거를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거든요. 네. 왜 저걸 저렇게 열심히 보지? 저런데 왜 저렇게 휩쓸려 가지? 저걸 보면 무슨 감정이 드는지는 알아요. 네. 겁을 먹는다거나 이 사람들이 못된 사람이라고 지적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못됐다고 화를 내거나 이런 반응이 와요. 근데 네. 그 반응을 내가 왜 하고 싶은 거지? 심심해서일 수 있죠. 한국 TV 뉴스에서도 보면 TV 뉴스가 뉴스 쇼 형식으로 나오면서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화를 내고 누군가를 욕하면서 보게끔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꾸며질 때가 꽤 있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원리일 수 있어요. 보통 종편에서 뉴스 프로 앞뒤에 그런 사회면 전용 프로들 배치하잖아요. 네. 네. 강력 범죄를 보여주거나 막 고부 갈등 사실 뭐 범죄는 없는데 짜증나는 것 뭐 맞아요. 이런 거 보여주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막 그런 데서밖에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에 이상한 집단에 가담하고 마탱이가 가버리기 쉽다. 호퍼 할아버지의 관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한국의 현상을 딱 맞게 설명하긴 조금 부족하죠. 사회 현상은 뭐 늘 네. 부족한데 네. 아무튼 한국은 미국이 아니고요. 한국의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부터 해서 뭐 일본, 독일, 지금 미국의 예까지 하고 있는데 좀 독특한 성격이 한국은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의 평균보다 훨씬 많이 위협감을 느끼는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휙 가버리기가 쉽더라고요. 그 이제 뭐 이상한 걸 보더라도 네. 뉴스나 유튜브에서 본 것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있어요. 여기 누가 뭐 이상한 거 집어넣은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네. 뭐 외국인이 와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 그 다음엔 부모 자식 간에도 결혼할 것이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일까요? 브리더? 인간 브리더. 네, 그렇죠. 삼신 할머니 아니에요? 인간 브리더는 불법입니다. 네. 그 다음엔 동물하고도 결혼할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 브리더네. 브리더 중에 좀 못된 사람, 못된 브리더네. 근데 이게 반동성애 진영에 널리 퍼져 있는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삼강오륜 무너진다.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거. 이게 박원순 시장 때쯤에 그 서울시청 바로 앞에 보면은 항상 이제 이런 피켓 같은 걸 막 늘어놓고 있는 반동성애 진영에 뭐 그런 이제 할아버지들이 막 있었어요. 그죠. 네. 광장 길 건너에 그런 분들 집회하는 거 되게 많죠. 예. 근데 네. 그거 뭐 치워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희한한 주장들을 막 늘어놓더라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동성 결혼이랑 부모 자식 결혼이 무슨 상관이 있어 도대체? 아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장르가 다르잖아요. 아예 다른데. 네, 장르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동성 결혼이 실제로 그 정도의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이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잖아.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전혀 이어지지 않는 논리이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벌써부터 걱정을 하고 있고 세상이 벌써부터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불안에 떨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자면은 시민 참여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그거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럼 그 공산주의잖아. 이런 식으로 가는. 아니 이게 그 계단식으로 탁탁탁 뛰어나가는데 이건 그거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지금 상황이 너무 권태로운 거예요. 나에게 한 표가 있는.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나에게 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네. 거기까지는 전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막 갖다 붙이고 그래요. 평균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우려를 크게 넘어서는 과잉 걱정을 하고 저자가 나한테 총혼을 하면 어쩌나? 갑자기 우리 엄마가 TV를 보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겠지? 너무 무서워. 예상되는 리스크를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생각하고 네.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코미디 루틴 본 적이 있는데 뭔가요? 그 왜 미국 포르노, 그러니까 모든 포르노는 발연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미국 포르노 제목의 한 절반 정도는 네. 양아버지, 양어머니예요. 왜? 그렇죠. 모르지 나는. 남인 게 뻔히 보이는 발연기인데 아무튼 그걸 보고도 겁나는 거야. 내가 오이디푸스가 되면 어떡하지? 막 내가 오이디푸스가 아니고 포르노 배우라고. 네.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본인의 이제 욕망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사실. 네. 평균보다 위협을 많이 느끼고 남들보다 더 많은 불안을 느낀다. 네. 그리고 매우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실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정도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거 주변에 사실 저도 저의 횟가닥 간 친구들은 약간 탄핵 반대보다는 터프 쪽이 좀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진짜. 네. 네. 갑자기 막 트랜스젠더가 화장실에 들어오게 하면 남자가 여장하고 들어온다니까? 둘은 같지 않은데. 그렇구나. 네. 갑자기 확 점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불안은 실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불안감이 실제라는. 맞아. 그건 제가 가끔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불안감은 그 사람이 느끼는 건 실제인 거죠. 문화학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던 사례. 네. 카메라가 처음 이제 예성강을 건너서 조선에 소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기계를 보고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진 찍히지 마라. 라는 그런 도시괴담이 전해졌다. 네.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성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게다가 정말 그 실존에 대한 위협은 팬데믹도 느꼈다니까요. 자기가 접종을 안 받겠대. 네. 대화가 안 돼. 안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을 보수화된다는 표현만으로는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품위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이게 저는 한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현상의 되게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물론 불안증을 안고 사는 개인이나 집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서를 부추기고 자극함으로써 생존하는 언론이나 정치 정당이 장기간 주류로 남아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현대 개신교가 이런 공포 장사를 하고 한 곳에 머물러서 큰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걸로는 대표적이죠. 네. 근데 그들의 자세가 정치와 상업과 언론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이거는 좀 이레귤러다. 그렇죠. 네. 신수연소 장식으로 말하면. 요즘이야 미국이 좀 심해져서 덜 드물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약간 이건 좀 한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특히나 주류에 속하는 사람 혹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런 것을 별로 여과 없이 전달되는 그런 게 좀 한국적인 현상. 그렇습니까? 네네. 작년에 김광동 당시 진실화해위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광주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랬죠. 20년 전에 지만원 씨가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지만원 씨는 감옥에 갔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진실화해위원장입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화훼도 아니고 화훼면 봐주겠다. 화훼가 아니고 화해. 네, 겁나 예쁜 꽃 위원장. 심지어 그런 얘기를 국정감사 때 나와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1, 2, 3위 메이저 언론에 보도가 될 때 그거 이상한 소리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걸 깔고 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지가 않고 김광동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고 야당이 이렇게 비판했다. 이런 정도의 비중으로 같은 비중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심지어 김광동 위원장의 발언을 더 높은 비중으로 나갑니다. 또 역시 작년인데 작년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원장이에요. 동성애는 공산주의의 혁명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논리가 없잖아. 이게 진짜 뭔 상관이야 공산주의하고. 공산주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랬으면 러시아 대문호들은 다 비엘물만 썼겠죠. 그렇죠. 증거가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 진짜 아무 말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말을 하더라도 별로 필터링 없이 언론에 그대로 막 나가요.
물론 이 두 사람 다 윤석열 씨가 임명했고요. 맞아요. 뭐 안 보내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최소한 밑에 하지만 있는 사실과 다르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써줄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사실 그런 일이 지난 정권 내내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가 하나하나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정된 자아를 가지고 매일매일 뭔가 하면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잠깐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세속적으로 더 크게 출세하고 싶고 남들 위에 서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좌절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신호?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인정받고 출세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그냥 평상시에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하고 사는 평범한 직장인 게이예요. 네. 근데 내 안에 꿈틀거리는 어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안창호를 본 거야. 좋아. 내가 아는 모든 썸 타는 남자를 화형시켜야지 이러면서 계획을 짤 수 있다. 그때부터 영감을 얻어서. 그러면 자기도 그런 말을 하겠죠. 조금씩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마탱이가 가버립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는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탱이 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네. 전땡훈 목사라든가 뭐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무슨 한국사 강사 있었잖아요. 네, 역시 전시인. 예,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게 남들보다 인정받고 성공한 걸까요? 그 사람들 행복할까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쌍전 행복할까? 지금? 네. 뭐 제가 뭐 남의 인생을 평가하고 지적질할 주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인생 망한 거거든요. 진짜 막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봐요. 본인들 마음속에서도? 본인들 마음속에서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생 망한 거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선생님의 약간 강한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만큼 기준이 확실하시다. 아니 인생 망했지. 부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절대적인 그 개인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저도 살짝 생각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 정광훈 씨는 이런 입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장위동에 있는 교회를 알박기 하면서부터 이제 극우로 슬슬 메시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알박기를 위한 무장투쟁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죠. 그 당시에 익혔던 무공을 발휘하여. 그때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그 당시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장위동에 개발이 됐을 때 개발 보상 비용으로 막 한 400억, 500억 걸려 있었대요. 그 돈을 받는 게 인생의 일목표였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거기서 밀려나면 안 되니까 주변에 지지자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지지자를 얻고자 하면 그때 가장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자기가 공부도 하고 소신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혐오를 하기로 했습니다. 혐오를 하다가 팬데믹이 찾아왔어요. 좋은 기회예요. 목숨을 걸고 혐오를 하자. 백신을 맞지 말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죽여나가면서 투쟁을 했어요. 어르신들 다 모여가지고 젓가락도 안 쓰고 마스크도 안 쓰고 김밥 넣어 먹고 막 그랬었습니다. 2020년, 21년에. 그때 무서웠겠죠. 일단 그 500억을 못 벌까봐, 그리고 자기도 코로나에 걸릴까봐, 그리고 방역수칙 위반했다고 잡혀갈까봐 나중에 감옥에 한번 갔다 오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감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있어야 자기가 먹고 살아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을 데리고 먹고 살 만한 장치들을 막 만들어놨으니까. 카드도 만들고 핸드폰 요금제도 만들고 광화 몰몬도 만들고 만들었잖아요. 그 손님들이 이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을 집안 사업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와이프도 무슨 사업 있고 며느리도 무슨 사업 있고 아들도 무슨 사업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면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망하잖아요. 다 같이 망해요. 걸린 게 너무 많네요. 이제는 절대로 리버럴한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도 안 돼요. 나는. 예. 어딜 가서든 혐오를 퍼뜨려야 돼요. 그리고 부는 최근에 원래 주어졌고
부는 원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없어질까봐 두려운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되거든요. 네. 와 이렇게 부자다라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기분 좋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 말이죠. 네. 특히 그렇죠. 그리고 저기 저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에서 일을 하는 젊은 기자 뭐 늙은 뭐 데스크 모두 다 느끼고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비난하는지 다 압니다. 네. 모를 리가 없죠. 무조건 다 압니다. 그거 다 상처 나요. 예. 얼마 전에 심상정 전 대표가 그 기자 소송 냈거든요. 심상정 인생 처음이래요. 네. 은퇴한 정치인도 네. 자기 수구적이라고 욕먹으면 소송하고 이러잖아요. 네. 자기 얘기 다 듣고 있어요. 괴로울 거예요. 저는 정광훈도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전환길은 더 괴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줄 몰랐는데라는 말을 1000번만 번 듣죠? 그럼 슬플 거예요. 와, 그럼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여기도 금융치료가 안 된다는 거네요. 안 되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그거 안 될 거예요. 제가 저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저렇게 살고 싶은가? 이것만 보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광훈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나 전한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있으면 그 사람도 약간 좀 이미 좀 가버린 상태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증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막 그 진상 많이 돌고 주변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이러는 사람 보통 가까이서 보면 행복한 사람은 진짜 없긴 하고. 그래요. 맞아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네. 왜냐하면 그런 짜증은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너까지 왜 나를 괴롭혀라는 논리로 완성되니까. 예. 지하철에 공근한테 막 우산을 휘둘리고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내 인생이 지금까지 충분히 불행한데 얘 나한테 왜 시비 걸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내 인생은 충분히 불안정한데라는 전제는 완성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긴 그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충분히 자기 자신으로 서도 충분히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불만을 덜 가질 만큼 완성되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집에서 행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처럼. XSFM입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대충 때우지 않고 맛있게 10가지 반찬보다 오늘의 김. 드라큘라, 네가 5라운드까지 버티거나 한 구역이라도 마을 사람들을 감염시키면 영국은 끝장이다. 이봐, 바넬씨. 그럼 내가 너무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드라큘라의 체력을 모두 깎으면 인류의 승리. 아름다운 아트워크의 1대1 대결 게임 드라큘라 대 반 헬싱. 필요한 건 오직 테이블, 친구, 그리고 만두 게임즈.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5번의 선거와 2번의 탄핵. 그것은 알기 싫다가 목격한 지난 13년의 한국 정치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3과 정치 이야기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국 정치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자극적인 생리대에 지친 유목민을 정착시킬 29데이즈 광고입니다. 네. 2017년에 시작된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벌써 8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만큼 가격은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렴한 편입니다. 네. 29데이즈만의 다이아몬드형 홀로 흡수력이 안심되고요. 이거 저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더마 테스트 인증으로 저자극 안심, 유해물질 무첨가 기본으로 성분 안심, 그리고 100% 교환 환불 제도로 마음까지 안심됩니다. 생리대 같은 소모품을 교환 환불해주는 경우는 진짜 없죠. 처음 듣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회사 광고를 8년을 해주고 처음 듣는 것 같네요. 네. 네. 포장을 다시 예쁘게 해서 주기도 어려운 물건인데. 당연합니다. 네. 수리는 없지만 그럼요. 교환은 있습니다. 네. 150만 장 누적 판매를 기록한 29days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8년간 믿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보송파는 집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4월의 이상평. 윤석열 정부 때에 정부 요인이나 공직자나 네. 등등등 중요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또 언론이 여과 없이 퍼뜨릴 때, 남들보다 위협감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 혹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한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렇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 혹은 판단하더라도 이미 정서적으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중국 간첩 99명이 선관위에 있다는 등 그런 얘기를 믿습니다. 아, 그래요. 그 믿음이 얼마나 이상한 소리에 의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안정시켜주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나쁜 뜻이 아니라 그것이 인류를 종교가 지켜온 원리하고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거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어떤 믿음이 심어지면 그 믿음을 떠올리면 내가 좀 치료가 되는, 약간 컴해지는 결과. 근데 나를 컴하게 만드는, 나를 조용하고 좀 차분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중국인 99명이 선관위에 있어! 네. 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 네. 제가 그 자유대학 집회 보고 왔던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돈이 빠졌다고. 네. 그 끝날 때쯤에 거기서 이제 대호를 이탈해서 이제 집에 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럼 이제 두세씩 이제 좀 이상한 옷들을 입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그때 헬스장에 가고 있어가지고 딱 그 길을 지나쳐야 됐는데 한 두세 명의 이제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가면서 막 짱깨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끝났지만 집에 가는 길에도 그 영을 주체할 수 없어 같은 표현인 거죠. 근데 그런데 표정이 진짜 이게 되게 약간 소름 돋았는데 막 되게 조롱하고 싶고 막 저열한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약간 제가 퀴어 퍼레이드 갔다 집에 갈 때 같이 집에 가던 사람들 표정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 설렘과 약간의 연대를 느끼고 충만해진. 네, 진짜 그런 표정으로 행복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좀 소름이 돋았어요. 네. 네. 그 일종의 카니발이죠. 네. 집회라는 게. 사람들이 같이 즐기면 될 만한 어떤 음식이든 메시지든 나누고 네. 예전보다 좀 더 충만해져서 헤어지는 자리. 네. 극우 집회도 그랬다. 네. 비합리적인 믿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더 강하게 결속할 겁니다. 네, 에릭 호퍼도 그 점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네. 저 새끼들은 왜 모여 있는가? 뭐 선관위에 중국인 99명이 있었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냥 듣자마자 누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아주 희한한 소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믿은 사람은 그 다음에 불안감은 뭐냐면 저게 중국인 간첩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믿기로 한 자기 믿음이 깨어지는 것에서 또 불안감을 더 느끼겠죠. 지구 편평론 장사의 특징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선관위에 그런 거 없었대, 그거 사실이 아니래라고 사실을 알려주더라도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젠 못 믿게 됩니다. 네, 아니야, 중국 간첩은 어딘가 분명히 있어. 이래. 나를 부정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위협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아닙니다. 어딘가 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간첩의 존재가 그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병든 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뭔지 몰라도. 그죠? 아니, 오늘도 계속 매일 만나는 신수현 소장과의 이야기는 결론을 늘 알 수 있어서 재밌거든요. 저는 이것이 어렵고 이 동네는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늘 붙어 있죠. 예, 이게 마치 이면식의 장터 사람들처럼 어느 장터를 가도 결론은 똑같다. 인데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정확히 알아내지 못해요. 저놈은 이러 미친놈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마다라는 말을 하진 못하겠죠. 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해서 저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고 아마 예전에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덜어 있을 거예요. 네. 인류 사회를 뒤져보면 쉬지 않고 나타나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은 쟤들은 네. 요즘은 종이 신문을 읽는 사람이 많이 줄었고 신문 지면에 칼럼을 읽는 사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가끔 칼럼을 읽으면 요즘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해봤거나 관심을 갖고 있을 법한 주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달에 극우와 공존할 수 있을까라든지 윤석열 지지자와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라든지 극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든지 등등등의 주제가 신문 칼럼으로 연달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도 관련된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요팟이 사연으로도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극우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저는 그건 좀 회의적인데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계엄 이전, 내란 이전과 지금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의 계엄은 이건 반역이잖아요. 네. 반역이에요. 실제로 국가 공동체를 흔들고 전복을 시도했던 그룹과 그걸 지지하거나 용인하는 그룹이라서 아무렇게나 내버려둘 수만은 없게 되었어요, 이제. 한 10년 전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있었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혐오를 퍼뜨리고 폭력적인 언행을 퍼붓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예 다른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토끼고 저쪽이 거북이면은 토끼와 거북이는 영원히 거북이의 개체수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니까 우리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내가 사자인데 아니 저쪽이 사자인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소다. 톰슨 가젤이다. 네, 톰슨 가젤이다. 네. 그러면은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네. 하지만 앞으로 그들과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혹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도 독재를 원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방하고 없애버릴 건 아니잖아요. 다만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 타인을 괴롭힌 사람 혹은 그런 행동을 선동하고 부추긴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 질서가 용인하는 테두리 안에서 반란 세력을 지금까지 쫓아내 제압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도 그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여도 극우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일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되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고 오히려 더 불행한 사람이고 이미 망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계리 변호사 행복할까? 혹은 저 세월호 때도 변호인에 참여했던 베이철 변호사가 이번에 저 윤하고 같이 아크로비스타 지하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사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사람은 행복할까? 네. 아닐 것 같거든요. 제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네. 굳이 법원에 나와서 저런 말을 하고 굳이 반역자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저러고 나서 본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시사 프로에서는 다 계산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실제로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저 공천을 얻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정치 리뷰어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라는 건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거니까. 네. 그 안에는 관심을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심심한 것도 있고 사람들한테 겁을 많이 집어먹는 성정도 있겠지만 정치는 그런 건 안 보고. 네. 아무튼 용방상 저 사람은 뭐 앞으로의 계획은 국민의힘에 공천받거나 뭐 자유한국당에 비례 1, 2번 하는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대로 움직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대로 움직이면서도 행복해질까? 선생은 아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뭐 비슷한 예로 그 장땡찬 씨인가 그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소설을 쓰시는 분. 네, 썼던 사람. 굉장히 불행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자기도 이제 어딘가 뭐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정치 출마도 하고. 네. 경선에서 공천에서 벌써 잘려버리고. 왜냐면 출마해봤자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너무 좀 비호감이잖아요. 혹시나 혹여나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기지 못할 거예요. 네. 자기 힘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불행하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2명의 변호사도 그들이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막 비례라도 달고 그렇게 어떤 정치적인 욕망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그거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냥 오히려 한번 발을 들여 버렸으니 그냥 그 굴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지속하고 있을 뿐이고.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은 있죠. 불행할 거고. 네. 그 왜 한동안 계속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윤석열의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네. 그 말은 실제로 이 일가의 범죄 사실과 이 사람의 통치 패턴을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랫동안. 네. 왜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김건희가 그 주변에 있으라고 허락해준 사람이냐. 처음에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윤핵관이라고 불렀죠. 윤석열이 마음에 들어서 윤석열에게 최근에 줄 섰던 그 정치인들을 윤핵관이라고 불렀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김건희에 의해서 쳐내졌죠. 네. 네. 그렇다면 그건 선택하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김건희 쪽이 훨씬 컸다는 건데 네. 그러려면 한 가지의 전제가 더 필요하거든요. 윤석열이 김건희를 세상 누구보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설명은 되거든요. 네. 그 설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만 믿을 수 있다는 건 살면서 아무도 못 믿겠다는 경험을 되게 많이 반복해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믿을 놈 하나도 없으니 믿을 건 가족밖에 없다 아내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면 믿을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 그러니까 인류에서 유일하게 믿을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다 칩시다. 장모와 아내. 그러면 그 내 편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는 게 돼요. 그러면 그 아내와 장모 입장에서는 검찰에서의 유력 인사인 내 가족을 믿고 무슨 범죄를 다 저질러도 돼요. 그 남편에게만 충실하면 돼요. 실제로 충실해 보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이 저한테는 이렇게까지 해석되거든요. 외로움의 가장 완벽한 증거.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사람들에 대한 불신. 근데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이 정도인데 패밀리가 아니면 같이 할 수 없는 비즈니스로 정치를 꽂고 있는 사람인데 다수의 합의를 얻은 다음에 다수의 합의를 얻은 정책만 수행할 수 있는 온 국민의 대변자인 대통령을 하려고 들었다. 네. 아예 안 맞는 대충 거죠. 스토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불행한 사람이 한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그런 타입의 소화하는- 사람한테 네. 줄 서는 사람들은 아무리 뭔가 이렇게 막 시다를 해주고 시다. 좋죠. 아무리 닦아주고 네. 그래도 닦아주고 절대로 그 불행한 사람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가족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절대로 자기는 절대로 그 선택하는 쪽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장기 말이죠. 그래서 온갖 좋은 말을 해주며 인정을 받은 제주꾼이라고 생각했던 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선거를 흐리는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숫자를 내밀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던 명태균이 네. 그 정도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버림받을 것 같다는 신호를 받자 네. 외부 언론인들에게 나 여기 있어요라고 손을 흔들기 시작했고 그렇죠. 바로 빠져나오죠. 그러자 윤석열의 공포는 더 커지죠. 네. 근데 명태균을 버리려고 했던 건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네. 따라서 그것도 지들 책임이었어요. 지들 책임을 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내란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 아는 얘기구만. 네. 그럼 망한 삶을 살지 않아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사느냐 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청취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멀쩡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제가 안 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 네. 저가 누구나 두려움이 있고 네. 그 두려움의 대상에 노출되기 싫어하면서 살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만의 성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덕질도 하고. 그렇죠. 그 덕질하는 대상이나 이런 뭐 회사 업계 이런 데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걸 무조건 덮어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참여해서 주주운동이라도 해가지고 그걸 고쳐놓으려고 하거나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난 내 성소를 지키고 싶어.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내 마음에 완벽한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저한테는 우리 공개방송이 그렇거든요. 적어도 여기 온 사람들이 네. 내가 걱정해야 될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없겠지라는 생각. 그렇죠. 네. 믿음. 그래서 이제 가끔
되게 진상 같은 후기가 올라오면 제가 며칠 동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미친놈이었었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있죠. 왜 없어요? 어디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안전한 성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내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예, 뭐 지금은 몰라도 옛날에 촛불 집회하고 이런 때는 촛불 집회 나가서 험한 꼴 당한 사람들이 핵가닥 돌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개개인이 사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뭔가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공개 방송을 했는데 UMC님처럼 뭔가 안 맞았구나 그럴 때도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원했던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아니에요. 네. 거의 대부분 사실 아니죠. 빌 게이츠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닐 거예요. 그죠. 태어날 때 윈도우즈를 만들어버리겠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네. 그런 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도 그냥 하세요. 네. 알아주지 않는 게 사실 원래 당연하잖아요. 네. 원래 인간은 타인의 삶에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쵸. 매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심하고 재밌는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뭔가를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런 사람을 발견을 해보십시오. 저는 꾸준히 하는 사람도 좋은데 네.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좋죠. 네, 그 말씀하신 성소를 여기저기 좀 나눠 놓고 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그러면 좀 내가 무너질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자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요. 그건 저의 오래된 믿음이에요. 남자는 취미가 많아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그 키보드를 분해할 때 그리고 다시 조립할 때 한 1시간 걸리잖아요. 그 1시간은 완벽한 시간이었거든요. 번뇌가 없는. 예. 평화. 네. 그죠? 이제 가끔씩 이게 안 떨어져 이럴 때 막 울고 싶은 그때 빼면.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저 데스크 잡이니까 그 승모근 주변이 무조건 아프잖아요. 이거 오래 못 하겠는 거예요. 다른 걸로 취미를 바꿔야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취미가 있어야죠. 네. 그럼 그때 이제 야구를 보러 가고, 네, 농구를 보러 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키보드 조립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자부심이 있지 않아요? 저는 자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확실히 공대를 나와야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이과가 훨씬 잘해요. 네. 이게 기판을 뜨개질처럼 다룰 줄 아는 자는 네, 그거는 문과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자신감은 없어요. 그냥 애호가일 뿐이지. 네.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하느냐. 예. 이런 삶이 좋은 삶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너무 강하게 갖고 남들이 저 자부심은 없어요. 왜 못 알아주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러면은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죠. 네. 네. 그냥 하는 거지 뭐. 게다가 또 우리 장사가 하입이 중요해요. 숫자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바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알고 보면 다 이게 수준 차이 문제잖아요. 이게 꼭 극우라고 해서 윤석열이 탄핵을 당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목숨을 던지려고 하고 막 그런 정도의 익스트리미스트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잔잔하게 내 마음속에 성조기가 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있죠. 수준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좌절이나 조급함, 조바심 같은 것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저도 늘 조바심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나 왜 이렇게 못해? 나 왜 상대적으로 밀려? 이런 생각을 허구한나라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약간 필요할 때도 있는데, 정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우리 왜, 이제 이 업계에서 이제 십몇 년 굴렀으니까 알잖아요.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유명해요. 쟤 잘한대. 스타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자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얻은 그 이름에 맞춰서 관종이 딱 든다.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더 못 떠. 그럼 실망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가버린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글 잘 쓴다고 해서 글 잘 쓰면은 글 잘 쓰는 사람들끼리의 그 씬 안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그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인정을 받는 그런 가치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알게 뭡니까? 칼럼 좀 쓴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나중에 막 35, 막 40 이렇게 먹고서 그때 가가지고 왜 남들이 나를 못 알아줘?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회가 주는 피드백과 나의 욕망 사이를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네. 그걸 제일 잘 지배하는 사람, 자기 머릿속에 있는 싸움을, 마음속에 있는 싸움을 김민아입니다. 총통님이요? 예. 그는 일국의 총통이 될 만한 자요. 역시 총통의 그릇. 아니요. 그러니까 김민아 가만 보면은 속 좁을 때도 많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속 좁아서는 안 될 때는 관심을 안 가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람들의 욕망을 읽는 일을 즐거워하는 주제에 아닌 척하는 캐릭터로 사는 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네요. 예. 여러분 김민아의 뱃속에 악마가 그득합니다. 유산균 수만큼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저 표정으로 감추고 사는 거예요. 계속. 왜? 김민아하고 비슷했던 스타들 다 망가졌어요. 제가 그 10년을 봐서 알아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선생이 당부드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닌 일이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더 마음이 나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그죠. 네. 혹은 이제 그 문학인처럼 그냥 도시괴담 취급하고 야 가까이 가지 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문학인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거든요. 네. 야 더 유명해지면 안 돼. 제일 유명해지더니 망가진 거 봐라. 저 화려한 곳은 가지 말어. 웬만하면 유명할 듯 하지 말어. 이런 식으로 살아요. 네. 근데 꼭 그렇게만 살게 되진 않잖아요. 그죠. 네. 사람이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주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실수로 우리의 욕망과 결탁해서 무언가 삶의 거센 급물살을 타야 될 때도 있는. 네. 그때 우리가 죄가 되지 않으려면 네. 지금부터 불행하지 말자. 네. 네. 지금부터 하던 거나 잘하자. 라는 선생의 말씀이었습니다. 4월 한 달 내내 그구는 왜 저러나 그구는 왜 생겼나 그구랑은 어떻게 사나를 고민했는데 네. 결론입니다. 일단 나는 되지 말자. 네. 였습니다. 손희상 선생과 함께 4월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서울데이터연구소 마포구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신수연 소장 시간 답장. 정치를 하고 싶으면 힙스터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뭘 배워야 될까? 이 동네는 어렵지만 재밌다로 끝나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포에는 힙스터가 득실득실한데 그들 중에 누군가가 정치를 하고 싶고 당선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수연 소장의 제언이 담겨 있습니다. 마포구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